생각보다 남들과 비교할 일이 정말 많아요. 비교되는 일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 마음이 힘들어지기 쉬운데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구나. 천재는 은혜를 기억해야 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도 실천해줄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솔선수범과 모범이란 얘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존경심이 생겨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옹튜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 합니다. 바로 장학금이에요. 요즘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죠. 저도 국가장학금도 받고 고려대학교 장학금도 수혜받으면서 4년 내내 전액 장학을 다녔어요.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궁금했어요. 장학금이 왜 중요할까? 그리고 장학금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왜 학교를 다니면서 장학금을 받아야 하는지, 받은 후에 우리 역할은 무엇인지, 제 생각과 GPT 생각을 같이 한번 보고 싶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자 해요. 저는 수능으로 대학교에 입학하게 되는데, 입학하려면 입학금을 내야 되잖아요, 처음에. 저는 입학금 낼 정도도 조금 어려웠고, 저한테 자주 하시던 말이, 너는 어떻게 혼자서 서울로 대학을 가서 다니려고 그러니? 빚을 내려고 그러니? 그냥 대학교 가지 말고 바로 공무원 시험 준비해서 먹여 살려라. 넌 집안 기둥이니까. 이렇게 말 많이 하시고, 친척들이니까 다들 본인의 자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본인의 자식들한테는 사교육을 엄청 투자하면서 저한테는 형편은 어렵잖아. 그니까 그냥 근처 국립대 가서 부모님한테 패기치지 말고 좀 쉽게 학교 다녀라. 이런 식으로 혼수를 되게 많이 드셨어요. 심지어는 제가 수능을 1등급을 받았을 때도 제 고등학교 담임선생님께서 그냥 서울 시립대를 가라. 거기는 학비가 싸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셨어요. 수능 성적표가 나왔는데도 점수대가 많이 다른 학교였는데 특정 학교를 그때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제 주변 사람들의 요지는 너는 형편이 어려우니까 눈을 낮춰서 장학금을 받으면서 다녀라. 이런 게 요지였어요. 사실 혼자서 성별에 상관없어. 상경에서 학교 가는 게 정말 어렵거든요. 집도 문제고 생활비도 문제고. 근데 내 점수보다 낮춰서 학교를 가는 게 싫은 거야. 나를 뭘로 보는 거야?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표현을 안 했어요. 그래도 학교를 가고 싶었죠. 고민하던 학교가 있었는데 더 넓은 세상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식견을 넓히고 싶어서 고려대를 오게 됐고, 후회는 단 한 털도 없습니다. 한 번도 그냥 한 적이 없어요. 사실 내 스스로가 발빠르게 많이 움직여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장학금인데, 제가 언제 장학금의 필요성을 절실하게 느끼게 됐냐면, 입학금을 정말 간신히 내고 또 등록금은 사립대니까 큰 액수를 진짜 만만하게 보면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에 300만 원 돈은 엄청 큰 돈이었어요. 정말 국가장학금도 많이 찾아봐서 소득분야는 또 뭐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지? 고려대학교 포털에 들어가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 뭐가 있지? 이런 걸 많이 찾아봤던 것 같아요. 딱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제가 받은 장학금 종류를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요. 국가장학금도 물론 수혜를 받았고요. 요즘 홍보도 잘 돼 있다고 알아요. 두 번째로 제가 알려고 싶은 건 학교 장학금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등록금이 만약에 국가장학재단에서 전액을 지원을 해준다면 모르겠지만 소득 분야에 따라서 전액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그럼 차익 남아있을 수 있는데, 제가 수혜받았던 장학금의 다양한 종류들에서 하나는 이제 생활비 장학금이라는 것도 있었어요. 그래서 등록금뿐만 아니라 제가 정말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를 보조해주는 것도 있었어서 정말 감사했거든요. 그럼 이 장학금들은 어떻게 받냐? 그냥 주어지진 않아요. 제가 정말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학생 때까지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서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책임질 게 많아지잖아? 절대 저절로 얻어지는 게 없어요. 쉽지도 않고, 항상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그만큼 가치가 있고 그만큼 얻기 힘들어요. 희소성이라고 하죠. 그 문을 두드려야 돼요, 장학금은. 고려대가 명문대라고 불리는 이유 중 하나는 재단 선배님들의 후원 장학금 수요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다른 학교 친구랑 비교는 안 해봐서 잘 모르겠지만
지금도 포털에, 고려대학교 포털에 장학금 종류가 엄청 많아요. 나는 어디에 해당할 수 있지? 찾아보면 등록금 장학금도 있고 생활비 장학금도 있고, 그래서 꼭 내가 받을 수 있는 장학금을 학교 홈페이지 포털에서 많이 찾아보시면 좋고요. 제가 받았던 거 크게 3가지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저는 교우회 장학금을 많이 받았어요. 그 다음에 생활비 장학금도 좀 받았고, 그 다음에 학생처 특별 장학금도 받았어요. 자,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교우회 장학금에 관련된 거예요. 말만 들어도 일단 어떤 장학금인지 감이 좀 오시죠? 교우회라는 거는 우리 졸업하신 선배님들이 개인 명의로 수여해주시는, 기부해주시는 분들이 신청서를 보고 이 친구한테 줄만하다 이렇게 간택받는 거예요.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는데, 간택. 저는 이 개인 명의 장학생을 위주로 받았어요. 정말 한 분이 특정해서 주실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장학재단에서 주실 수도 있어요. 되게 몇 년간 꾸준히 받은 게 교우 장학금이고, 그 다음에 생활비 장학금이라고 해서 성적이 이건 좀 돼야 돼요. 물론 기본적으로 전제 깔고 갈게, 성적이 안 좋으면 조금 힘들 수 있는데 최소 3.5 이상은 돼야 좀 편한 걸로 알아요. 근데 공부 좀 열심히 하시면 충분히 어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생처 특별 장학금, 제 지도 교수님과 면담을 나누면서 도움을 받게 된 것 중 하나인데, 학생처 특별 장학금이 있으니 한번 신청해보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해서 신청하고 수혜받게 된 거예요. 심사를 거쳐서 장학금을 지급을 해줘요. 이런 것처럼 학교에서 되게 다양한 종류의 장학금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제가 왜 형편이 어려우면서 그냥 대학 가지 말고 공무원 빨리 해서 돈 벌어라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도 고려대를 오고 그걸 후회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 장학금을 수여받잖아요. 그게 절대 당연하게 쉽게 주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특히나 교우회 장학금의 개인 명의 장학생인 경우에 그 기부해주시는 분이 나를 이렇게 간택해주신단 말이야. 얼마나 영광돼요. 와, 그래도 내가 진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게 인정받는구나, 그 생각도 들고, 감사하게도 학교를 잘 다니고 졸업까지 할 수 있었어요. 학교 다니다 보면 생각보다 남들과 비교할 일이 정말 많아요. 비교되는 일이. 나는 장학금 신청서 쓰면서 머리 쥐어뜯고 될 수 있을까? 막 힘겨워하는데, 그런 고민을 모르는 친구들도 되게 많아요. 등록금? 그거 그냥 집에서 부모님이 해결해 주셔서, 이런 친구들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왜 이렇게 사는 걸까? 이렇게까지 해야 될까?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어요. 이때 마음이 힘들어지기 쉬운데, 장학금을 받잖아요. 그러면 적어도 내가 이렇게 노력하는 게 누군가의 시선에서는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구나. 나도 열심히 대학교 다녀서 졸업을 하고 나름대로의 의미로 성공을 해서 나도 후배에게 장학금을 수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존경심이 생겨요. 정말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바로 저는 솔선수범 중에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장학금이라고 생각해요.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기 마련이에요. 동물도 그래요. 제비 치료에다 지니까 박씨 보물 물어다주고, 그런 이야기들이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존재는 은혜를 기억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걸 내가 받았으니까 또 다른 사람한테도 실천할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기는 거지. 그거는 억지로 누가 기부해라, 도와줘라 이렇게 강요해서 생길 수 있는 덕목이 아니에요. 솔선수범과 모범이란 얘기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도움을 받아봤기 때문에 나도 다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 가치가 있으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일도 정말 대단하게 느껴지고, 그리고 역경을 만나더라도 나 그때 교회 장학금을 받았는데 이 하면 되지, 이런 식으로 자기 확신을 가질 수가 있어요. 저는 그게 장학금의 의미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히 등록금을,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게 끝이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교회 장학금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해서 왜 선배님들이, 우리 후배님들 공부하시는데 어려움 없게 재단이 있고 거기다 장학금 수여를 해주시고 왜 그러실까요? 후배들은 고생을 좀 덜 하길 바라는 마음. 특히 이제 대학교 초반 때 제 가슴을 울렸던 문구 중 하나가, 고대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학업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취지로 장학금 제도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었는데, 저는 고대 정신을 아주 열심히 수여를 받았고 그것 덕분에 4년을 잘 버틸 수 있었어요. 잘 소화해낼 수 있었고, 제가 하고 싶은 걸 찾아서 열심히 노력해볼 수 있어요. 지금도 노력하는 거고 노력해왔고. 그래서 저는 대학생 분들이
장학금 신청이 심의를 기울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선정되면 정말 기뻐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장학금 받을 정도로, 간택 받을 정도로 정말 인재라는 게 인정받은 기분이구나. 이거를. 가장 인상 깊었던 장학금 수혜 목록 중 하나가 현대차 재단에서 받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깨가 막 엄청 올라가는 거예요. 와, 나 현대차 재단에서 장학금도 주시고 정말 열심히 잘 산 거구나. 이런 식으로 자신감이 업그레이드 된달까? 현대차에서 장학금도 받았어?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고, 스스로가 얼마나 대단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인지 마음이 좀 무겁고 힘들 때 강력한 지지대가 되죠. 저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열심히 해서 제 행복해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성장을 하고 꼭 교우에 장학금 기부를 할 거예요. 교우의 평생 클럽에도 가입하고 싶고 그렇게 목표가 있어요. 정말 도움이 필요한 학생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학업을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내 선배님들께서 나에게 모범을 보여주신 사례로 저도 모범이 되고 싶어요. 이게 저의 엄청난 약간 흔한 원동력이, 내가 받은 만큼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다. 어려움을 덜어낼 기회를 주고, 이게 제 원동력이에요. 또 제 파트너 GPT도 빠질 수 없죠. 장학금이랑 장학금이 왜 중요한지도 물어볼게요. 장학금의 진정한 의미는 뭐라고 생각해? 라고 물어봤을 때 GPT는 예전에는 성적 우수자에 대한 보상이었다면 지금은 가능성을 증명할 기회라고 생각해. 이 사람이 왜 필요한지, 어떤 환경을 이겨냈는지, 앞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는 가능성. 설령 경제적인 측면에서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환경에서 출발선이 남들과 조금 다를지라도 그거를 극복해내고 추진력 있게 나아갈 수 있는 연대라고 말해줘요. 그래서 장학금은 무엇보다도 미래지향적인 메시지다 라고 얘기를 해주네요. 그리고 GPT가 봤을 때 장학금을 받는 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생존의 버팀목이 됩니다. 이 장학금이 없으면 난 당장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되고 이게 쌓이면 정말 큰 돈이 되겠죠. 그러면 나는 졸업하자마자 학자금 빚만 최소는 몇백에서 많게는 몇천까지 지고 가는 거야. 이게 너무 힘들잖아요. 나의 생계를 지지해줄 수 있는 버팀이 될 수 있고, 경제적 불안이 삶 전체를 흔들 때 장학금은 그 지진에 진들여주는 안전핀 같은 존재다. 안전핀 같은, 무너지지 않게 하는 최소한의 방어. 세 번째는 저랑 똑같아요. 생각이 자기 효능감과 정체성이 강화. 장학금을 받는 순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한대요. 나는 누군가에게 가치 있는 사람이다. 그렇다고 인정받았다. 그 경험 이후에도 계속 자신감과 주체성의 근간이 된대요. 제가 평소에 생각하는 거랑 똑같죠. 세 번째, 내가 받은 것을 나눌 수 있는 선순환의 출발점. 받기만 하던 사람에서 주는 사람으로의 첫걸음. 장학금은 딱 받고 끝나는 일회성의 결과가 아니라 기회의 연속성이에요. 선배님들이, 교우님들이 나에게 주셨던 그 따뜻한 마음을 나도 후배님들께, 나로 다른 사람들, 이렇게. GPT와 저와의 사고방식이 굉장히 비슷합니다. 이왕 학교 다니는 거, 인생에서 특별한 시기를 내가 누군가에게 모범이 될 수 있겠다는 그 의지를 자연스럽게 겪어볼 시기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회사 생활하면 더 없어요. 내가 정말 모범이 되어야겠다라는 마음을 품을 겨를이 없어. 근데 대학에서는 우리가 조금 다르게 살 수 있는, 그리고 내 자존감과 내 자신감을 지키는 솔선수범이자 모범의 방법으로 장학금을 꼭 받아봅시다. 어떤 장학금이건 상관없어. 국가장학금도 좋고, 학교에서 시행하는 장학금도 좋고, 성적 장학금도 좋고, 받아서 부모님을 행복하게 해주자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해지자. 내가 내 인생을 주인으로서 살아가는 첫 스타트를 제대로 끊어보자. 이거를 꼭 같이 경험해봤으면 좋겠어. 제가 교회 평생 회원이 되어서 개인명의 장학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날이 오기까지 열심히 할 겁니다. 유익한 컨텐츠 찾아뵙겠습니다. 응티브였습니다.